아무튼 중국은 이렇게 미국을 견제하면서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니 미국은 이거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중국은 계속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을 하면 개입을 하겠다는 경고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는 이것을 무시를 했죠. 저것은 정치적인 수사다, 정치적인 위협이다라고 굉장히 자신에 넘쳤었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남한을 수복하고 그다음에 북진 통일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판단과 다른 정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트루먼은 생각이 좀 달랐죠. 만약에 우려대로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죠. 그래서 궁금도 하고 불안도 하고 해서 메가더와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웨이크 섬이라 그래서 서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하와이하고 필리핀의 한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메가더보다 트루먼이 날아와야 될 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데 직접 가서 메가더를 만납니다. 웨이크 섬에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준비해 오신 게 있나 봐요. 웨이크 섬 다녀오시나요? 오. 진짜 트루먼 약간 같다. 그림 나오는 두 분 다 그럴 듯해요. 지금 트루먼 모자. 대통령이시고 네. 메가더 장군이시고요. 장군,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파다던데 비관의 의견은 어떠하오? 대통령, 우리가 중국의 개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군에게는 공군이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중국군이 정말 만일 평양으로 밀고 내려온다고 해도 미국 공군의 진짜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 중국군을 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리얼리? 만만한데요? 근데 우리 맥카터 장군님, 아니 지금 중국군이 수십만 명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네? 인천 상륙 작전이 그러니까요. 5,000분의 1의 확률로 성공했잖아요. 지금 한참 어깨 뽕 들어가 있을 이 때죠. 아이러닉한 거는 김일성도 맨 처음에는 유엔군이 개입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맥아더는 갔을 때는 중국군이 안 들어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사실 세임이죠. 사실은 메가더한테 이건 데자뷰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전에도 북한군이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 바 있고요. 또 웨이크 아일랜드에서도 역시 대통령에게 중국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참전에도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굉장히 2, 3만 명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월 15일에 마오쩌둥의 결정 이후에 약 25만에서 30만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전황 판단은 사실은 정보 판단은 사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판이었다고 볼 수 있는. 오판이죠. 이외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참전하더라도 공군력으로 중국의 병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 저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중국군은 정말 공군이 없었잖아요. 네, 중국은 공군이 없지만 중국 뒤에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마오쩌둥이 있죠. 참전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공군 지원이 어렵다, 몇 개월 뒤에 가능하다고 하던 소련이 즉각적으로 공군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이는 12개 비행사단, 그다음에 4개 고사포병 사단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참가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지원 못 해준다라고 얘기했던 소련이 갑자기 그렇게 태세를 바꾼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전쟁에서 북한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는 사실 스탈린에게 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2인자로 자신이 생각했던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가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모스크바의 노선을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스탈린이 정해놓은 노선으로 들어오게 되자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통과했다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증표로 보내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소련에 의해서 지원된 전투기가 50년 11월 1일에 압록강 상공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나타난 소련의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를 공격을 합니다. 네. 바로 이 전투기인데요. 네. 미그 15입니다. 미그 15. 미그 15? 네. 혹시 이게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델가 오델가
땅굴 파고 또 꼈나 미국이 타고 날랐나 했을 때 그 미국이가 이 미국인 건가요? 예, 그 옛날 노래인데. 그러게. 저는 이거 아는데 어떻게 다 알았지? 알지 않아요? 난 모르는데. 예, 그만큼 미국이 타고 나를 정도로 그때는 빠른 전투기였죠. 네. 이 전투기 때문에 미군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B-29 폭격기 같은 경우는 공격을 많이 받아요. 탑간이라는 네. 영화 보면 네. 톰 크루즈 항상 믹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네. 그 네. 반대편 전투기가 항상 이름이 믹이에요. 믹. 믹이에요? 믹. 아. 사실은 이 전투기가 무시무시했던 것은 미군의 전투기들은 기관 총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그 15기는 세 개의 회전 기관 포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소련이 이 자신들이 참전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전투기에 이 표시를 달리합니다. 전투기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라운델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그랗다 그래가지고 네네. 이 라운델을 인민군이나 중국군 네. 그런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파일럿도 복장을 중국군 복장을 하였고 말도 중국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숨기려고. 그렇죠. 숨기려고 했던 중국인 거죠. 안 군의 되니까 일부인 뒤에 것처럼 저 보이려고. 소련이 참전을 예. 안 한 것처럼 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치밀하네요. 그렇지. 지금 조종사는 소련 사람이었던 거죠. 예. 네. 사실 트루먼이 확전을 경계한 것만큼이나 네. 스탈린은 정말 확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면서도 그냥 쉬쉬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전투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메가더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미국의 공군력, 그러니까 제공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비행기들은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돌아다녔어도 네.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대공화기에서 피해를 보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네요. 미국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도 새로운 전투기를 투입합니다. 이 전투기끼리 이제 공중에서 벌이는 공중전을 도그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개싸움. 예. 세계 최초의 제트 도그 파이팅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때 투입했던 미국이 부랴부랴 투입했던 공군기가 뭐였냐면 네. F-86, 예, 세이버. 와. 그 근데 모양이 아까 봤던 미국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림만 다르게 그려놨지 구조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그 답이 정도인데. 네. 그 답이 저한테 있어요. 정말요? 뭐 제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깜짝 놀- 만드신 이건 줄 뭐냐면은 알고. 네. 독일이 2차 대전 당시에 처음으로 제트기를 만들다가 패전했잖아요. 근데 누가 또 만들었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같이 만드셨거든요. 잠깐만. 제트기를요? 단일 할아버지가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엘 금수저설. 할아버지 전범설. 우리 할아버지가 24년생이셔서 네. 그 당시는 아직 거의 고등학생쯤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제로 시킨 거죠. 아. 강제로 시킨 건데 공원 이렇게 되셨구나. 노역을 네, 사신 거구나. 전범 아니고요. 네. 네, 오르가니스트셨습니다. 네, 오르가니스트셨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로맨스 제가 끝까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사실 그 당시에 독일의 첫 번째 제트기 같이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제품을 같이 맞아요. 제작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독일이 패전했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이 각자 그 독일 전투기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F-86 그리고 그 미그 15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의 원조가 되는 모델을 독일의 다니엘 할아버님이 그 개발에 참여를 하셨고 그거를 이제 소련과 미국이 각자 쓴 거죠. 각자 발전시켜서 이렇게 만든 대박이다.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비슷하구나. 얘네들은 아빠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 전쟁이 이상하고 흥미로운 건 중국군이나 소련군이나 참전을 했으면서도 참전 안 한 척 하려고 노력한 게 참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이라고